네, 우리 1번을 선택하신 풀핏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어떤 일이 가장 좋을지,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또 특히나 여러분들이 연애운을 가장 궁금해 하시잖아요. 연애운은 마지막에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1번 분들은 2025년을 전반적으로 나의 하는 일, 그리고 금전, 이런 것에 더 신경을 쓰면서 나아가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휘둘리기보다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제 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는 것은 우리 풀핏분들이 이제 안정적이게 되고 싶다라는 말도 될 수가 있고요. 또는 우리 풀핏분들이 현재 부족한 것이 금전이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채워나간다, 더 불려나간다, 이런 것들에 더 신경을 많이 쓸 가능성이 높죠. 이제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항상 효율을 우선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시간 같은 것들도 가장 적은 시간을 들여서 가장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풀핏분들이 누군가에게 마음을 쓰는 것도 여유가 좀 부족하고, 내가 지금은 나 하나 생각을 해야 한다, 나의 미래 하나 생각을 해야 한다, 이제 이런 움직임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금 멀리 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멀리 하려고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효율, 나의 이득, 나의 미래 안정,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놀자, 뭐 하자, 내 이야기 좀 들어줘, 이런 것들을 이제 평소랑 똑같이 나에게 해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것에 대해서 약간 스트레스가 되고, 내가 지금 이걸 왜 들어야 하는지, 내가 왜 너랑 만나서 놀아야 하는 건지 시간이 아깝다라고 느끼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풀핏분들이 이런 시기에는 나의 주변 사람들과 살짝 멀어질 수 있다, 또는 내가 마음을 좀 덜 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사람이 갈리는 시기도 될 거예요. 사람이 갈린다는 건 내가 그만큼 신경을 더 쓰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만 나와 함께 했었던 그런 지인들과의 관계는 조금 멀어질 거고요. 또 내가 신경을 굳이 쓰지 않아도 내가 좋아서 내 옆에 남아있는 친구들은 끝까지 남게 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 풀핏분들은 이번 한 해에 내 사람인 사람 아닌 사람을 추려낼 수 있는 시기가 되기도 해요. 이제 내가 효율적으로 움직이면서 내 인맥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내가 추후에도, 안정을 찾은 후에도 그때그때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새롭게 또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기운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멀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갈려야 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우리 풀핏분들이 현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가볍다거나 도파민을 추구한다거나 이러한 사람들이 좀 주변에 잔잔바리로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한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옷 같은 것들도 이 옷은 한철 입기 좋은 옷,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옷은 오래 입기 좋은 옷,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친구들은 한철 입었던 옷과 다를 거 없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예뻤지만 몇 번 빨아서 입다 보니까 다 해지고 이제는 나에게 불필요해진 인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넘기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풀핏분들이 2025년에 시작해야만 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더 발전을 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풀리나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금전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내가 부족했던 금전도 채워질 거고요. 또 그 이상으로 내가 뭔가를 받기도 하는 그런 시기가 될 거예요. 이제 이렇다는 건 금전적인 귀인이 나한테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귀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회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풀핏분들은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 조언 카드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위스덤 카드는 이 작가가 여기치도 보게끔 만들어둔 카드거든요. 근데 플스 29번의 카드가 여기치로 떴어요. 이 카드는 숨쉬다 라는 의미의 카드거든요. 그래서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카르마의 자세를 취하고 호흡을 취하는 것은 요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호흡을 하고 요가를 취할 때 어떠한 자세로 있죠? 막 움직이지는 않고 가만히 있죠. 뭐 좀 느리고 생각을 하고 무의식, 나에게 내재된 것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의미란 말이에요.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 나의 속 안을 단련시키는 것인데, 이게 여기치로 나왔다는 것은 나의 내면, 나의 안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발달시켜야 한다라는 조언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게으르면 안 된다, 느리면 안 된다,
속도를 늦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패가 되거나 생기가 사라지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바깥으로 나가서 에너지를 뿜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쓰고 감정을 쓰기보다는 내 몸을 움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풀핏분들은 이번 2025년에는 기회가 들어온다 또는 귀인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내가 활동적으로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성격을 굳이 활동적으로 쓸 필요는 없지만 나의 몸을 움직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풀핏분들은 여기 보면 황제의 카드가 나와 있기도 하거든요. 이 황제 카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황제 자리에 앉아서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기운도 되고요. 또는 그만한 열정을 갖고 있는 것도 되고요. 또 이 황제는 이 황제 옷 안에 갑옷을 입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황제 옷을 벗어 제끼고 내가 모든 것들을 전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풀핏분들은 항상 준비가 됐다는 거죠. 아마 2024년까지 여러분들이 신경 쓰고 뭔가를 생각해 오고 우주로 보냈던 나의 어떤 기운들, 내가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준비가 되어서 겉으로 뻗쳐나가서 내가 그것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다. 보상을 받는다, 내가 위에 올라선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풀핏분들이 조금은 내가 뭐 하고 싶었던 것들, 나를 개발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전적으로 우리 풀핏분들이 쓰는 것도 나의 개발을 위한 사용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학원에 다닌다거나 또는 자격증을 따려고 자격증 신청하는 돈을 낸다거나 또는 내가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헬스장을 등록한다거나 내가 미래를 위해서 이거는 꼭 해야만 했던 것 같아 라고 했던 그러한 비용을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겉으로 저 사람에게 잘 보여서 저 사람에게 뽑아 먹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나의 거칠애적인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접대 비용 같은 것들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풀핏분들은 2025년의 금전운 자체는 내가 금전에 대해서 많이 모으려고 신경은 쓰지만 재테크를 하려고 신경을 쓰고 하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모아지는 돈이라기보다는 내가 그 미래를 위해서 2026, 2027년 그 이후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내가 쓰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2025년에 모아지는 돈을 가지고 내 주변의 안정성을 위해서 쓰겠다. 그래서 지금은 모으기보다는 아주 약간의 내가 필요한 것들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내가 써야만 하는 돈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태양과 편지 카드가 들어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성공의 소식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당도할 수가 있고 또 뭔가 합격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나 또는 내가 뭐 시험을 쳐야 한다거나 또 내가 취업을 해야 한다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운세가 들어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또 사업을 하시는데 내가 이걸 콜라보를 해야 한다거나 투자를 받아야 한다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운세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번 시기를 잘 이용해서 내가 사업을 한다거나 합격을 추구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앞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댄스 카드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언의 카드에서 움직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라. 기회가 다시 한 번 더 올 거다. 내가 과거에 좀 힘들었던 이게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들은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올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Trust My Illusion이라고 해서 나의 직관을 믿어봐라 라는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늘 이거는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안 되면 어쩌지? 라는 생각보다는 일단 도전해봐. 될 거야. 라는 그러한 믿음,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면 좋은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연애운을 짧게 한번 살펴보고 리딩 마무리할게요. 우리 1번 분들의 2025년도 연애운. 우리 1번 분들 2025년도 연애운을 좀 살펴보면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현실적인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연애가 좀 고프기는 하더라도 연애를 하고 싶기는 하더라도 일단 그것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고 보여져요. 기존에 연인이 이미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나의 연인에게 신경을 많이 쓰기보다는 나의 현실에 더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연인과의 약간의 다툼이라거나 또 다툼까지는 아니더라도 서운함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가 있어요. 솔로이신 분들은 괜히 과거 인연이 한 번쯤 생각이 나기도 하고 한 번쯤 그 과거의
사람과의 인연이 나에게 돌아오는 일도 생길 수가 있지만 그 사람과의 인연이 오래 가지가 않고 짧게 끝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풀빛분들이 마음이 식어서 그 사람을 떠나보내고 나의 현실에 더 신경을 쓰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연애운이 아주 안 좋지는 않아요. 기회는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그 기회들이 우리 풀빛분들이 자꾸 효율을 생각하다 보니까 짧게 끝나게 되는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성을 만날 때도 자꾸 효율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배울 점이 무엇인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존경할 만한 점이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보다 일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그런 하루하루의 효율을 더 따지게 되기 때문에 연애운에 내가 쏟을 힘이 좀 부족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1번 분들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안녕. 네, 우리 2번 부엉이 카드를 선택하신 풀빛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이 2025년에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또 전반적으로 어떻게 느껴질지 하는 일은 잘 될지에 대해서 리딩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 카드를 뽑아서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연애운을 짧게 리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2번 분들은 이번 2025년이 항상 뭔가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놓일 수가 있는데요. 그 선택을 할 때 홀로 선택을 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해서 조언을 구하고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풀어나가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2025년이 나에게 홀로 주어진 과제 이런 것들보다는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가는 2025년이 되다 보니까 막 외롭지 않고 좀 늘 즐겁고 평온한 그런 시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때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면 때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한데 그 혼자만의 시간도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한다는 강박 또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왜 사람은 항상 에너지가 넘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치고 힘들고 몸이 좀 따분하고 아프고 이런 날에는 혼자 있고 싶은데 그런 날에도 혼자 있기는 좀 힘든 한 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 풀빛분들이 굳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조언 카드에서도 레그업이라는 카드가 들어와 있는데 이제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손길이 있다. 이런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같이 잘 되는 거다. 나 혼자서만 잘 이뤄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2025년은 여러분들한테 늘상 사람들로 인한 도움이 이루어지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2025년에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기운이 굉장히 밝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도 내가 무언가 안정되어 있는 것 같고 좋아 보이는 그러한 겉모습을 유지하는 그런 시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항상 사람의 도움이 있고 항상 사람들이 옆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 모를 것 같아요. 또 이제 우리 풀빛분들이 그만큼 사람들에게 베푸는 정이나 배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여지고 어쩌면 살짝은 명예, 인기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한 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시기가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잘 봐주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나의 어떤 성향에서 그대로 나오는 것이라기보다는 때로는 너무 힘들고 지쳐도 나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좋은 사람이고만 싶은 그런 마음에 여러분들이 살짝은 과장시키거나 약간은 덧붙이거나 하는 그런 말들이 꾸며내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기는 여러분들이 너무 과장하거나 꾸며내지 않는 것을 마음속에 항상 담아두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어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이미 좋아 보이는 것들을 더 꾸며내거나 더 높이 여러분들이 과장돼서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반감을 살 수도 있고요. 또 나중에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라는 그런 것들이 마이너스 요소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풀빛분들이 2025년은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포장을 너무 과하게 하지 말기 하더라도 한 겹만 쌓기 이것들만 주의하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많이 보여지거든요. 근데 뭔가 제안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해보면 어때? 저런 거 해볼래? 또는 이 사람 소개 받아볼래? 이게 꼭 이성으로서의 소개가 아니어도
일로서 너에게 이런 건 도움이 될 것 같아. 이 사람이 이것들을 좀 잘 알아. 이런 것들에 대한 소개일 수 있어요. 내가 무언가가 필요로 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을 때 내 주변에 그거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소개시켜 줄까? 하는 그런 소개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 풀핏분들이 이번 한 해는 내가 뭔가를 시도하고 도전하려고 할 때에도 자꾸 멈칫멈칫하게 돼요. 뭔가 나 혼자서는 이뤄낼 수가 없을 것 같고 또 내 고집도 만만치 않고 나는 내가 원하는 틀이 분명하게 있고 너무 완벽하게 있는데 그 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야 그래도 한번 해봐. 그만한 기회는 없을 것 같아 하면서 옆에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면서 시작되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직장이라고 예시를 들어보면 뭐 연봉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사람들도 좋았으면 좋겠고 주변의 환경도 괜찮았으면 좋겠고 이 회사가 굉장히 대기업이었으면 좋겠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너무 고기준이다. 너무 완벽한 기준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들어가서 맞춰볼 수도 있는 것인데 맞추고 나면 나한테 굉장히 편안한 직장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도전해보지 않고 미리 포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주변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야, 내가 이번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이야기를 조언을 좀 구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오는 피드백이 굉장히 좋은 피드백들이 많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금전적인 운세를 보더라도 새롭게 시작되는 금전운이 많거든요. 이게 조금은 내가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기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부수입 같은 것들을 벌어들이려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재테크에 있어서도 내가 해보지 않았던 방법으로 시도해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업의 형태로 무언가를 시작해본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꼭 동업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하던 것들은 가지고 가는 채로 새롭게 시작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이게 꼭 투잡이 아닐 수도 있어요. 기존에 하던 것들을 조금 더 발전시켰지만 새로운 형태로 시작되는 무언가의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풀필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나한테는 좀 무모한 도전일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시작해봐도 될까? 하면서 약간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일들일 수 있지만 주변에서의 도움은 항상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수입은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금전적인 수입이 굉장히 크지는 않아요. 뭔가 확 트인다거나 갑자기 이게 확 올라간다거나 뭐 보너스가 엄청 크다거나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닌데요. 그래도 이것으로 인해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금전을 내가 벌어들인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만약 우리 풀핏분들이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한 번에 확 잘 되는 그래프가 아니라 천천히 올라가는 계단 형식의 그래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조언 카드에서 Unfinished Symphony라는 카드가 역위치로 떴는데요. 이제 이 카드가 역위치로 뜨면 미루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뭇거리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도 안 될 것 같아도 일단은 keep going 해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은 생각을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미 시작한 일에 대해서는 너무 완벽하게 마무리 짓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마무리는 지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할 때 조금 더 완성도 높게 완성을 지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거예요. 또 이렇게 리더십이라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도움이 있다고 한들 우리 풀핏분들의 인생은 풀핏분들이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한테 나의 일을 선두로 맡기지 마시고 내가 이거를 쥐고 앞에서 나아가고 사람들은 나를 거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운에는 우리 풀핏분들이 뭔가 이렇게 거칠해적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신경을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좀 게으르고 뭔가를 머뭇거리고 하기 싫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주변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삶은 나를 무너뜨린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쩌면 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한다기보다는 저 사람들처럼 될 거야 하는 롤모델을 확실하게 잡고 나의 삶을 위해서 저 사람을 목표로 잡고 나아가는 것은 나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풀핏분들도
내가 지금 이렇게 게으르기보다는 나아가야지. 거칠애적으로 보여주기보다는 내면을 확실히 다지면서 나아가야지 하면서 여러분들의 기초, 기반을 잘 쌓으려고 노력하는 시기가 된다면 추후에 그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시기일 거예요. 그래서 2025년이 마무리가 되면 내가 이번 한 해에는 또 준비를 알차게 다 마쳤다. 이것들로 인해서 내가 앞으로 잘 나아갈 수가 있을 것 같아. 이제는 길이 보인다 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연애운을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2025년 우리 풀빛분들의 우리 풀빛분들은 2025년에 2명 또는 3명의 어떤 기회가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이미 연인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기회가 들어온다거나 좀 다른 사람들이 괜히 내 눈에 보인다거나 할 수도 있어요. 또는 내가 원래 알던 사람들 혹시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어? 라는 질문 정도의 연락이 오거나 또는 여러분들한테 대시를 하는 그런 이성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러한 이성에 대해서는 굳이 철벽을 치기보다는 조금 연락을 해보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인연을 지속시키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냥 가볍게 조금씩 이렇게 친구 만나듯이 만나는 보지만 나의 연인을 배신하진 않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연인과의 갈등은 조금 있을 수 있는 시기라서 그런 것들을 말을 예쁘게 해야 되는데 말을 예쁘게 하지 않아서 생기는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우리 솔로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한 명과 딱 선택해서 연애를 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새롭게 들어오는 인연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뭔가 빠르게 진행이 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어요. 또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풀빛분들은 항상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의 기회도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시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생긴다라고 했잖아요. 많이 따른다. 근데 연애운에서도 이 사람 저 사람 우리 풀빛분들을 좀 이상향처럼 바라보고 있기도 하고 우리 풀빛분들을 아름답게 멋지게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한 해가 사람들에 의해서 스트레스도 받지만 사람들로 내가 인기도 얻으면서 자존감을 살려가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꼭 연애를 하기보다는 이성들에게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비춰지는지 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이성들이 좋아하는지 또 나에게는 어떤 스타일이 더 잘 어울리는지 말씨가 더 예쁘게 들리는지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추구하는 이성상이 좀 굳혀지는 시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라고도 볼 수가 있어서 인기 자체는 많아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골라서 연애를 하겠다라고 하면 연애도 진득하니 할 수 있지만 이런 시기는 마음이 들뜨고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딱히 한 명을 골라서 연애를 하면 뭔가 놓치는 듯한 그런 기분 때문에 연애를 선택하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2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 네, 우리 3번 포탑 카드를 선택하신 풀빛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2025년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것들, 좀 괜찮게 흘러가는 것들, 그리고 조언까지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하시는 연애운은 마지막에 다른 카드로 짧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풀빛분들은 이번 한 해가 쉬엄쉬엄 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같지 않게 굉장히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사람들로 인해서 바쁜 그런 시기는 아닌데요. 일로 인해서 학업으로 인해서 내가 해내야만 하는 것들로 인해서 좀 바쁜 시기가 될 거예요. 이제 이런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 때문에 놓치고 가는 것들도 생길 수가 있고요. 마음이 굉장히 조급하다 보니까 실수가 나는 것들도 종종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풀빛분들이 약간의 완벽주의 기질이 있다 보니까 크고 작은 실수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좀 부족한 것은 아닐까? 나의 실력을 좀 의심하게 되는 그러한 마음들도 생겨날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 풀빛분들은 한없이 자기 방어를 위해서 동굴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나 스스로에 대한 자아 성찰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근데 사실상 다른 사람들이 우리 풀빛분들을 봤을 때는 저게 그렇게까지 생각할 실수인가?
대해서 여러분들은 오히려 의아하게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풀핏분들이 한 크고 작은 실수들이 여러분들에게만 크게 느껴질 뿐 타인들이 봤을 때는 아주 사소한 실수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사과 한 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거고, 또는 다른 일로 인해서 덮을 수 있는 거고, 빨리 다시 처리하면 더 이어나갈 수 있는 일인데 왜 저렇게 예민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풀핏분들이 이번 한 해는 나의 완벽함을 아주 사소한 것에도 끼워 넣지 말아라. 이렇게 조언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만 내 마음에서 잘 다독이면서 가다 보면 우리 풀핏분들은 하는 일이 이렇게 순탄하게 잘 풀려나갈 수 있는데요. 이제 특히나 우리 풀핏분들은 금전적인 운에서 굉장히 좋은 시기를 보낼 수가 있어요. 못 받았던 돈이 있다면 받게 될 수가 있고요. 또 소송이라든지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고 있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받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좀 나눠서 받게 되는 시기. 이번 한 해에는 그것들을 내가 다 수거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풀핏분들의 직업이 무엇인지는 제가 잘 알 수가 없지만 우리 풀핏분들 중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금전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은행 또는 코인, 주식, 자산관리사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능력 발휘를 하게 되는 시기가 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직업, 이게 꼭 여러분들의 외모나 여러분들의 다른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SNS, 인터넷을 이용한 나의 직업, 쇼핑몰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인기 같은 것들이 더 크게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약간 방심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All That Glitter라는 카드가 한 장이 떠 있어요. 이 카드는 이제 반짝이는 것들에 대한 추종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카드를 보면 가면이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반짝이는 것들을 위해서 내가 가면을 썼다, 진실되지 못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또는 이런 반짝이는 것들, 화려한 것들,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은 사치일 수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욕망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한테는 들끓는 시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저는 상담을 할 때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서 상담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바람을 피우고 오셨다라고 하더라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상담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치스러운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저런 것들을 왜 할까? 라는 것에서부터 저는 상담을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들의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을 보니까 몸이 너무 바빠요. 그리고 내가 이번 시기에는 일도 많고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시기도 있고 자아성찰을 하는 시기도 있고 이제 너무 뭔가가 바쁘고 빠르게 흘러가고 완벽주의 기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시기에는 내가 취미생활을 하기가 어렵죠. 취미생활도 시간이 나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풀핏분들이 할 수 있는 취미가 뭘까요? 굉장히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되고 내가 빠르게 습득을 해야 되고 얻어야 하는 것, 그로부터 기쁨도 얻어야 하는 것, 그거 사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사치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다 해내면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 Exchanging Gifts라는 카드도 함께 떴는데요. 이 카드는 내가 무언가를 얻을 때 지불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교환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거든요. 보통 이 카드를 해석을 할 때는 내가 내어준 배려가 배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는 내가 얻는 것을 위해서는, 내가 얻을 것을 위해서는 시간을 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나의 목표를 얻음으로 인해서 나는 시간을 들이는 것,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의 카드에서는 그런 의미 플러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는, 욕망하는 것을, 반짝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나의 체력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조금 소모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카드에서도 썸머, 여름의 카드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 여름의 기운이라는 것은 뻗쳐나가는 기운이에요. 활발하고 에너제틱하고 움직이는 기운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풀핏분들은 이번 시기가 굉장히 바쁘고 핫한 시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풀핏분들은 이러한 시기를 보내다 보니까 나름대로 머리도 많이 써야 돼요.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2025년에는 여러분들이 충동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거나 도전해 보려고 한다면 내가
욕망하는 것들을 이루기가 좀 어려운 시기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시기는 여러분들이 딱 신년 계획을 세워두시고 그것대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거예요. 근데 이런 계획을 세우기 힘들다라고 하신다면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하시거나 한 달 단위로 계획을 하시는 것도 한 해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풀빛분들은 제가 금전적으로 큰 이득을 본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큰 이득들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곳에 좀 쓰다 보니까 금전이 때때로 내가 생각지 못하게 부족할 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 이번 달에 이만큼 벌었어. 그래서 뭔가 느낌에 이만큼을 써도 될 것 같아서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좀 마이너스가 나네. 라는 생각이 든다거나 좀 빠듯하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도 여러분들이 도움의 손길이 있어요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가족이나 친한 지인 또는 나의 남편 내지는 아내 이런 사람들의 도움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도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풀빛분들은 감사를 꼭 잊지 않으셔야 한다. 그것을 내가 언젠가는 갚아주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족의 도움이니까 이것들은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의 행복을 취했을 때, 안정을 취했을 때 내가 그동안 힘들었던 게 가족에게 넘어갈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가셔야 하는 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익스체인지 기프트, 무언가를 내가 내어놓았을 때 그만큼 얻고 내가 또 받았을 때 그만큼 나도 주어야 한다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2025년 한 해에 깨달아가는 시기가 될 거예요. 그런 기운들이 작용하는 시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 풀빛분들이 25년에는 두통을 달고 사는 시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특히 여름에 더 그럴 수가 있는데요. 이런 여름의 기운이 들어와 있을 때 또 여름까지 온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계획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계획한 대로만 나아가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데 자꾸 충동적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고 오히려 길을 잃을 수 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은 있지만 그만큼 내어놓아야 할 것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2025년이 끝나고 나면 우리 풀빛분들은 내가 무언가를 배웠다, 성숙해졌다 하는 시기가 될 거고요. 또 이번 시기에 우리 풀빛분들 중에 어떠한 분들은 해외로의 이동이 있는 분들 또는 이사, 역마성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돈을 쓰는 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내가 최소한의 것들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맥시멈하게 가는 거죠. 뭔가를 꽉꽉 채워서 또는 가장 좋은 걸로 채워서 내가 지금 당장 이것들을 했을 때 부족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꽉꽉 채우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주의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늘 주변에는 돕는 나의 사람들과 나만의 사람들과 금전복이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풀빛분들의 연애운을 한번 살펴보고 리딩 마무리할게요. 우리 풀빛분들의 연애운이 굉장히 좋게 들어오는데요. 만약에 우리 풀빛분들이 내가 원하는 상대가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 대상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는 시기가 될 수 있고요. 또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시기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고백을 해볼까 싶었다면 이번 시기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뭐 재회를 원했어요 한다면 재회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시기예요. 하지만 그 재회는 우리 풀빛분들이 시간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행동하기보다는 기다려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인연운도 함께 들어오는데요. 근데 이러한 새로운 인연운은 우리 풀빛분들이 일을 하거나 학업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상대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만나게 된 상대하고는 오래 만나게 되는 그러한 연애운이 들어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게 좀 서로가 안정감을 느끼면서 의지하고 서로를 믿으면서 가는 신뢰할 수 있는 사이가 되기 때문에 이번 한 해는 연애운을 좀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제 이미 연인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우리 함께 쌓아왔던 신뢰가 더욱더 커지게 되면서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서로를 의지할 수 있고 서로의 도움이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뭐 다투었거나 의심 갔던 일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의 방향성을
필요성을 알게 되거나 이유를 알게 되거나 하면서 좀 풀어지는 일들도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이제는 믿고 가는 시기, 가족처럼 좀 친근해지는 시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시기에는 열정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권태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상대방이 본인의 일에 더 신경을 쓴다거나 내가 나의 일에 더 신경을 쓴다거나 하면서 서로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는 서로가 안정적인 시기에 도달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믿고 가시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열정적일 수만은 없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오히려 여름의 기운이기 때문에 너무 또 열정적이면 열정적인 만큼 서로에 대해서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힘을 빼고 가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3번 분들 리딩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 우리 4번 백합 카드를 선택하신 풀핏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우리 풀핏분들의 2025년은 어떤 일을 주의해야 하는지, 좋게 흘러가는 운은 어떤 운인지를 조금 살펴보면서 조언까지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추가 카드로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하시는 연애운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4번 분들은 2025년이 전반적으로 무언가를 시작하고 책임지고 나아가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는데요. 뭔가를 완성짓기보다는 시작하고 그것들을 뻗쳐나가는 기운에 가까워요. 이런 시기에는 나 스스로를 굉장히 많이 믿어야 돼요. 타인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도래를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무언가 끝난 일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연애든 금전이든 또는 학교든 여러분들이 완성을 지은 일이 하나쯤 있을 수가 있다.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마음이 아픈 상태일 수도 있고요. 침체되어 있는 시기일 수도 있어요. 몸에 힘이 다 빠져서 너무 힘든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시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한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끝났을 수 있고요.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 관계가 정리가 되는 일도 있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전화위복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풀핏분들의 이번 한 해가 다시 한번 재기하는 시기가 되면서 새롭고 재미나고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풀핏분들은 내가 그동안 했었던 것들 또는 그동안 마음을 썼던 것들은 뒤돌아보면 안 돼요. 여기 조언 카드가 멘딩 카드가 역위치로 나와 있는데요. 이 카드는 슬픔이라거나 고통이라거나 시련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나게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처럼 우리 풀빛분들의 인생이 새롭게 펼쳐질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가 역위치로 떴을 때 주는 조언은 아픔도 우리 삶의 일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성격이냐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그걸 쥐고 있는 순간들이 계속해서 길어질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벗어나려고만 하지 마세요. 함께 가면서 되돌아보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성공시켰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가면 여러분들의 장점과 단점을 뚜렷하게 알아가면서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단점을 가리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가다 보면 보물섬 카드가 한 장이 떴죠. 큰 행운과 행복이 온다라는 건데요. 그냥 나는 내가 갈 길을 가면서 시련을 극복하고 있었을 뿐인데 이러한 행복이 나를 찾아오네 하는 순간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같은 말을 하거든요. 운이 좋았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카드 또한 마찬가지인 카드 정말 이런 행운이 하는 그런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통과 시련 끝에는 행운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2025년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운세가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련 끝에 오는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탄탄대로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자꾸 여러분들은 뭔가 고장나서 고쳐야 되고 넘어져서 일어나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기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겠다라고 보여져요. 기존에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시작한다라기보다는요. 갑작스럽게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인해서 내가 시작하는 일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냥 갑자기 뭔가 저게 하고 싶어졌어 하면 시작을 하게 되는 약간 충동적인 기운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쥐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풀빛분들이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나는 왜 주변에 귀인이 없는가? 나는 왜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말이 없는가,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없는가, 왜 아플 때 나는 혼자인가 하는 그런 외로움도 겪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혼자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훨씬 더 잘 일어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되돌아보면 그 순간순간들에는 나를 생각해주고 돕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구나라는 것들을 아주 추후에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저 사람이 없었다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하는 것들을 깨달아가는 거죠. 근데 그러한 사람이 라이벌이 될 수도 있고요. 정말 도움의 손길이었을 때도 있을 거고요. 아주 사소한 것이 트리거가 되어서 내가 훨씬 더 잘 될 수 있는 버튼 같은 것이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이러한 운세를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의 금전운을 좀 살펴보면 금전적으로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금전을 위해서는 뭐든지 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거든요. 이런 퀸 펜타클 카드가 들어와 있을 때는 내가 금전을 생각하고 현실적인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에 대해서 창피함이나 다른 것들에 대한 무너짐 이런 것들은 잘 생각하지 않는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어쩔 때는 너무 현실적이고 금전적인 것들만 쫓다 보니까 다른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못해서 타인들이 봤을 때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너네는 나를 그렇게 볼지 몰라도 너네도 내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고집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여러분들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시기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이번 연도는 가진 것을 지켜야 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뭔가 벌어들이는 족족 쓰기보다는 내가 추후에 뭔가를 쓰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으고 남은 돈을 쓰셔야 되거든요. 근데 쓰고 남은 돈을 모으려고 하면 좀 힘들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Five of Wands라는 카드가 들어와 있는데 이 카드는 구설, 시비, 어쩌면 관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너무 크게 생각하진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주변에 돕는 카드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좋은 카드들 사이에 끼워져 있기 때문에 가끔씩 여러분들이 마음에 고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이 여러분들한테 약간의 시련을 주는 그러한 부분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소송이나 구설, 시비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금전을 지출할 만한 일이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더 큰 돈을 지출하게 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송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내가 소송을 해야 돼서 변호사비를 쓰기는 했지만 내가 이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돈을 더 내야 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금액만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후에 이런 것들을 돌려받는 일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늘 준비성이 철저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반을 잘 마련해 두셔야 하고 늘 무엇인가에 신경이 곤두서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카드를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처럼 하나하나 살펴봤을 때는 이런데요. 크게 위에서 숲을 보듯이 봤을 때는 지팡이 카드가 굉장히 많거든요. 움직이는 기운, 내가 행동하는 것, 열정적인 것, 목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지팡이에요. 나의 열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안에 내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열정, 강한 욕망 이런 것들이 들끓으면서 뭔가를 시도하지 않고는 몸이 근질거린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들은 저걸 해야만 할 것 같고 시도하고 싶고 내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뭔가를 해도 자꾸 채워지지 않는 듯한 그런 갈망이 느껴지는 한 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너무 빨리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씩 해나가면 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마음의 충만함을 그때그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뭔가 도파민이 하나씩 채워지는 그런 시기가 될 수가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연애운을 한번 살펴보고 리딩 마무리할게요. 먼저 이미 연인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한 해는 서로 약간의 권태감이 느껴지고 또 우리 풀빛 분들 쪽에서 상대방에게 무관심하거나 세우는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괜히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괜히 사소한 것에도 짜증을 낼 수가 있고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면서 다투는 일들이 많아질 수가 있고 또는 말을 아예 안 하게 되면서 헤어짐을 생각해 보거나 정말 끝을 낼 수가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옆에 있는 연인에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 굳이 권태기 같다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관심을 얻고자 과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주의를 하시는 게 좋아요. 또는 헤어짐을 무기로 삼거나 하는 일들은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기에는 정말 끝이 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권태기인 것 같다라고 하면 서로에게 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대화를 나눠보거나 또는 내가 내 할 일 하면서 상대방에게 기본적인 것들만 해준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로 극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에게 많은 걸 바라면 끝이 날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을 명심하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가 함께 할 수 있을 때에만 잘 해주는 것이 좋죠. 떨어져 있을 때는 조금 방치하고 함께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시면 이 관계가 좋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성 친구. 그래서 내가 술 마시고 싶을 때 불러낼 수 있는 이성 친구. 내가 지금 당장 외로울 때 불러내서 가볍게 놀 수 있는 그런 친한 친구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대부분은 이성일 거고요. 그런 이성 친구들이 나를 향해서 추파를 던질 수도 있고 좀 위장 여사친, 남사친처럼 내 옆에 계속해서 있고 또 나한테 계속해서 연락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풀빛분들은 내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 싶은데 너무 자꾸 연락을 하고 자꾸 만나려고 하니까 귀찮네 하면서 끊어내는 그런 손절을 하게 되는 이성 친구들도 꽤나 많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기준이 높고 눈이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는 이성들로는 나의 마음이나 또 내 기준이 채워지지를 않고 충족되지를 않아요. 조언 카드에서 순수하게 나의 마음만을 바라보고 나를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을 바라봐라 라고는 하는데요. 그게 잘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조금 학벌이나 능력이나 그리고 뭐 잘 살아가는 성실성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두루두루 조금 따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자기 객관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높게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기준에는 저 사람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사람 정도는 되어야지 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거든요. 근데 목표는 크게 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가치를 높게 올려놓는 일이라서 저는 좋게 봅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라이브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듯이 위에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도 항상 발전시키면서 원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4번 분들 리딩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 네, 마지막 5번을 선택하신 풀빛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우리 5번 분들이 2025년에는 어떠한 한 해를 보내게 될지, 금전운은 좀 괜찮을지, 하는 일은 잘 풀릴지,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일지를 살펴본 후에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하시는 연애운은 제가 추가 카드로 따로 짧게 리딩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5번 분들은 이번 한 해에는 자꾸 무언가가 반복이 되는 듯한 그러한 한 해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지루함도 느껴지고 크게 별일이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러한 한 해를 지나오면서 자꾸 무언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마음에서는 뭔가 이거를 해야 될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는 게 눈에 보이기도 하고 나도 저렇게 움직여야 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자꾸 드는데 여러분들의 일상에서는 무언가를 바꾸기가 좀 어려운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안주하고 싶지는 않지만 안주를 해야만 하는 그런 느낌. 그러면서 자꾸 하루는 일집 이런 식으로 자꾸 굴러가는 쳇바퀴 굴러가듯이 굴러가는 그러한 느낌을 느끼게 된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이 조급한 것은 이제 자꾸 남들과 비교를 하게 되기 때문일 수가 있는데요. 굳이 여러분들이 움직이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 카드를 보면 투더시라는 카드가 있는데요. 이제 이 카드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들을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굳이 무언가를 끼워 맞추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무언가를 굳이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내가 무언가들을 깨닫게 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이번 한 해는 우리 풀빛분들의 조급한 마음을 조금 릴렉스 시킬 필요가 있다. 차분하게 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흐름에 여러분들의 몸을 좀 맡기고 평화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해 보여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겉으로 내가 활동하고 겉으로 내가 보여지는 것, 겉으로 열정 있게 해 나가는 것, 또 뭐 일욕심을 갖는 것 이런 것들보다는 좀 마음을 차분하게 갖고서 여러분들의 내면을 다지려고도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풀빛분들의 여기 조언 카드를 보면 앵거, 유니콘이 굉장히 화가 나 있죠. 뭔가
해야 될 것만 같은데 이 에너지를 분출시켜야만 할 것 같은데 분출이 되지 않다 보니까 안에서 굉장히 용암처럼 뜨거워져 있어요. 근데 이걸 조금 버려야 돼요. 나의 욕망, 나의 들끓는 열정 이런 것들이 이번 한 해는 좀 욕심처럼 표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비워내고 여유로운 사람처럼 비춰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사람들 눈에 여러분들이 여유 있고 좀 뭔가 비워내진 사람처럼 보이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것들도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애써서 저걸 가져오려고 하고 해내려고 하면 그것들을 타인들의 눈에 보일 때는 욕심쟁이야, 자기밖에 몰라, 이기적이야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불편해 보인다거나 부족해 보인다거나 하지를 않아요. 이미 가지고 있는데 더 갖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인들이 우리 풀빛분들을 볼 때는 욕심쟁이, 이기적인 사람, 그리고 우리 풀빛분들이 이 상황을 느낄 때는 타인들은 나한테 각박해 라고 느낄 수 있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을 많이 비워내는 것이 좋고 행동도 내가 A에서 B까지 하려고 했던 행동이 있다면 A에서 멈추는 자제력을 좀 기르는 것이 좋은 한 해가 될 거예요. 말이나 행동도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뭔가 이 말은 하면 안 될 것 같다 까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데 이미 해버리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자제력을 기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자제력을 잃고 내가 이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를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배신, 배반이 따르거나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내가 이러한 언행을 했을 때 뭐 이 정도의 일이나 벌어지겠지라고 했다면 그거에 배가 되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 사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기에는 내가 요만큼 던진 일도 더 크게 돌아오는 크리티컬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좀 주의하고 가셔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만 주의한다면 우리 풀빛분들의 한 해는 만족도가 높은 한 해가 될 수 있어요. 특히 가정적으로 좀 안정적인 한 해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바깥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도 집에 들어오면 기운을 얻게 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가족들과 함께 산다 또는 전 이미 결혼을 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또는 자식들로부터 얻는 안정감 그리고 소소한 행복들이 넘쳐나는 시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한 해는 나의 가족들과 함께 많이 보내려고 하시는 게 좋고요. 혼자 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가족들과의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번 한 해 행복감이라거나 만족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시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풀빛분들이 2025년에 하게 될 일이나 하고 있었던 일들이 잘 풀릴까를 살펴보면 감정적으로는 충족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능력도 인정을 받는 시기가 될 거고요. 그것을 크게 인정받지 않는 한 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한 해가 되기 때문에 승진을 한다거나 목표치를 어느 정도 달성한다거나 프로젝트를 성공시킨다거나 하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영업직이신 분들, 사람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 사람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더 득이 되는 한 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들을 금전운과 연결을 시켜보았을 때는 이제 직장에 다녀서 제가 추가적으로 하는 게 따로 없어요 라고 하시면 금전운이 크게 나아질 일은 없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따박따박 일하는 만큼 벌어들이는 월급 같은 형태의 금전만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보다는 내가 원래는 금전이 왔다 갔다 기복이 컸어요 하시는 프리랜서라거나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오히려 안정화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고 느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만 보고 달려서는 안 돼요. 작년보다 안정화되는 돈, 한 달에 내가 꼬박꼬박 들어오는 안정적인 돈, 일정한 돈이 생기기는 하지만 크게 뭔가가 들어온다거나 하는 그런 운세가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든 프리랜서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든 금전적으로 내가 꾸준히 적금 형태로 계속 들어놓는 것이 좋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한 해는 여러분들이 예측하지 못하게 갑자기 나갈 금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건강 같은 것들을 좀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내가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면서 거기에 쏟는 돈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는 직장을 갑자기 쉬어야 한다거나 돈벌이를 조금 쉬어야 하는 내가 기존에 두 가지 일을 했다면 하나는 쉬어야 돼서 하나로만 좀 가야 하는
그런 일들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왔다 갔다 했던 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의 기복이 크지 않을 뿐 많이 들어오지를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써야 하는 돈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2025년을 여러분들이 쭉 나아갔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장점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힘든 일이 생겨도 내가 좀 일상이 권태롭더라도 주변 사람들한테는 여러분들이 베푸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허망함도 느끼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게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괜히 공허한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도 주변에 베풀었던 친절이라거나 한 번 더 웃었던 것들, 좋게 이야기했던 것들, 내 감정을 누르고 뭔가를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풀빛분들에게는 자산이 되는 것 같아요. 2025년에 당장 이것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진 못하지만 추후에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득을 볼 수 있는 자산을 쌓는 시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주변 지인들에게는 이런 베푸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좀 극단적일 수 있거든요. 나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면 한없이 냉랭해지기도 해요. 그리고 내 것을 더 챙기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풀빛분들이 누군가에게는 조금 이기적으로 비춰지고 누군가에게는 한없이 부처처럼 느껴지는 그런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시기가 되기도 해요. 근데 뭐 굳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내가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저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는 나쁜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천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해요. 뭐 탈탈 털어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 사람 하나 없듯이 우리 인생이라는 게 선과 악의 공존하면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배려를 베푼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배려나 친절이라고 와닿지 않는다면 그 또한 이기적일 수가 있고요. 내가 주기만 한다고 했을 때 저 사람이 그거를 부담이라고 느낀다면 그 또한 이기적임이 되는 거죠. 남이 원하지 않는 친절이나 배려는 이기적임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풀빛분들의 이런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의 마음은 좀 편할 거라고 해요. 내가 이기적임으로 인해서 나 하나 편할 수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이 조금 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은 내 기준에 나쁜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선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안 좋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한테는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조언 카드가 사랑이라는 키워드의 카드가 들어와 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런 사랑을 베푸는 것, 내 사람과 아닌 사람의 구별을 뚜렷하게 하면서 그 안에서 오는 따스함과 우정, 가족의 사랑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풍만할 걸로 보여져요. 인간관계가 굉장히 괜찮아진다는 느낌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풀빛분들의 연애운을 살펴보고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5번 분들은 연애운이 좀 좋게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주변에서 소개팅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런 것들이 결정사라든지 소개팅 어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요즘에는 종종 해당이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자연스러운 만남이라기보다는 좀 인위적인 만남으로 인해서 조금 더 나의 연애가 풍성해지거나 또 괜찮은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한 해는 주변의 사람들 인맥을 조금 넓힘으로 인해서 아까 초반에 이야기를 했던 내가 언행이 과할 수 있는 것들만 주의를 하면서 나아간다면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비춰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가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이 기존에 내가 모임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해져 있는 곳에 가보는 거, 주말에 사람 많은 곳에 놀러 가는 거 이런 것들을 싫어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한 해는 많이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굉장히 화려하게 비춰지거나 또는 스포트라이트가 여러분들에게 향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눈에 띄고 또 여러분들의 행동이 눈에 띄어서 인기가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눈에 띈다라는 것에 주목하시면 돼요. 안 좋은 것도 눈에 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도화의 작용이 그렇거든요. 도화라는 것은
매력살이라고 보기에는 살짝 어려울 수가 있어요. 도화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매력일 수 있는데 이게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다 눈에 띄기 때문에 내 사주 안에서의 작용, 내 운세 안에서의 작용에 따라서 안 좋은 것들이 더 눈에 띄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설 같은 것들도 도화에서 시작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더 아까의 운세에서도 좀 행동이나 말을 좀 주의해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연애에 대해서는 우리 풀필분들이 약간 초반엔 어떨지 몰라도 가면 갈수록 자린고비처럼 이렇게 연애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내가 얻는 것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애를 하게 되실 수 있어요. 근데 나쁘지 않은데 이게 상대방한테 티나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괜히 눈에 띈다고 했잖아요. 연애를 하고 나서의 상대의 후기가 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소문이 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미 연인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하고 결혼 약속을 이미 하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상견례 하시는 분들, 주변의 지인이나 가족들을 만나볼 수 있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꼭 결혼 약속을 하고 상견례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이 사람의 친구들, 가족들을 만나면서 더 사이가 돈독해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또 이제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내가 보게 되기 때문에 인맥이 늘어난다. 내 얼굴을 아는 사람이 늘어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언행을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받아야 할 때는 확실하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어주어야 할 때는 확실하게 티나게 내어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받는 것도 티나게 받으시고 주는 것도 티나게 주는 게 가장 좋다라는 조언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결혼 약속을 해서 결혼식이 이번 연도에 있어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결혼이 좀 순탄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주인공이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눈에 띄는 게 결혼을 해서 주인공이 되어서 눈에 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이번 한 해는 우리 커플분들에게는 조금 더 좋은 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이 넘치고 가정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 그러한 한 해일 것 같아요. 그럼 우리 5번 분들 리딩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